1963년생 개묘 토끼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남의 몫을 먼저 지고 내 몫은 늘 맨 뒤로 미뤄두며 살아오신 세월, 그 세월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지, 돈을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손에 잡히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남은 흐름이 어느 쪽으로 도는지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원장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전날 부엌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오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날이 한두 해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들 상 앞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 때 여러분은 뒤에서 그릇을 씻고 계셨고, 누구 하나 여러분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여러분도 굳이 배고프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나오며 여러분 안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응어리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 응어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 본 적도 없이 그저 가슴 밑바닥에 눌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남들 다 탄 버스를 그냥 보내놓고 한참 서 계셨던 밤도 있으셨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누군가의 요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서 있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때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뜨거운 것을 삼키며 결국 발걸음을 옮기신 것도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피눈물 나는 밤이 쌓여 오늘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리에서는 그렇게 눌려온 세월을 그냥 흘러간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눌린 만큼 되돌려 받는 자리가 반드시 오고, 1963년생 개묘 토끼띠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 앞에 서 계십니다. 왜 그 힘든 자리에 늘 여러분이 서 있었는지 그 까닭이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1963년은 명리로 보면 개묘년입니다. 앞에 놓인 천간개는 물 가운데서도 가장 부드러운 물, 새벽의 풀잎마다 소리 없이 맺히는 이슬의 물입니다. 큰 강물처럼 소리내며 흐르지 않고 바다처럼 넘실대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내려앉아 마른 것들을 적시고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입니다. 개 하나만 보아도 여러분이 왜 티 내지 않고 남을 먹여 살리는 자리에 놓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토록 자주 지치셨는지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슬은 밤새 내려앉아 온 들판을 적시지만 정작 자기를 채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제일 먼저 마르는 것도 이슬이고, 그러고도 다음날 밤이면 또다시 내려앉는 것이 이슬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이 꼭 그러했습니다. 명리에서 개수를 두고 마르지 않는 물이라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마르는 물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매일 밤 다시 내려앉으셨고, 그 되풀이가 지금 여러분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놓인 지지 묘를 봅니다. 묘는 토끼이면서 동시에 이른 봄,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여린 새싹의 나무입니다. 굵은 기둥나무가 아니라 손으로 쥐면 부러질 것 같은 가느다란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린 것이 겨우내 얼어붙어 단단해진 흙을 밀어내고 기어이 얼굴을 내밉니다. 명리에서 묘목을 두고 약하다 하지 않고 끈질기다 하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부러질 듯 휘어지면서도 결국 끝까지 자라 올라가는 힘, 그것이 개묘 토끼띠 여러분이 평생 몸으로 증명해온 성질입니다. 이제 개와 묘가 만나면 무엇이 되는지 보십시오. 새벽 이슬이 여린 새싹 위에 내려앉는 그림입니다. 물이 나무를 살리는 자리이니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것을 내어 남을 자라게 하는 구조를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덕에 자랐고, 정작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다만 오행은 성격이나 고생이나 사건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읽는 전통적인 상징이며,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개묘의 물을 나눠 쓴 세대에게는 분명 공통으로 흐르는 결이 있고, 여러분은 지금 그 결의 이름을 듣고 계신 겁니다. 초년을 봅니다. 이슬은 내려앉을 자리를 스스로 고르지 못합니다. 태어난 자리가 마른 밭이면 마른 밭을 적셔야 하고, 돌밭이면 돌밭을 적셔야 합니다. 개묘 토끼띠 여러분의 초년이 꼭 그러해서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은 주어진 자리에서 남부터 챙기는 아이로 자라셨습니다.
집안에 손이 모자라면 제일 먼저 불려나가는 것이 여러분이었고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차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은 참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원래 자기 몫이라고 잘못 배우셨습니다. 중년을 봅니다. 묘목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뿌리는 아직 얕은데 위로는 잎이 무성해질 때입니다. 개묘 토끼띠 여러분의 중년이 정확히 그 형국이어서 짊어질 것은 산더미인데 기댈 뿌리는 얇았습니다. 자식 학비와 부모 병원비가 같은 달에 겹쳐 통장을 몇 번씩 들여다보시던 시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리로 보면 그 시기는 여러분이 무너진 시기가 아니라 뿌리를 땅속 깊이 밀어 넣은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때 내려간 뿌리 때문입니다. 이제 삶의 후반을 봅니다.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이슬만 내리던 밭에 물길이 들어오는 형국, 얇은 얼음장 밑에서 봄물이 차올라 어느 날 쩍 소리를 내며 얼음을 깨고 솟구치는 형국입니다. 오랫동안 내주기만 하던 자리에서 돌려받는 자리로 방향이 도는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주를 지켜본 결과 개묘의 물을 타고난 분들은 늦게 도는 대신 한 번 돌면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963년생 개묘 토끼띠 여러분, 여러분의 후반은 남은 시간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거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러분에게만 모든 책임이 몰려왔을까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사람의 부담은 거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전화가 갔습니까? 돈이 급한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린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유난히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리에서 이런 형국을 두고 그릇이 크다고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이 큰 것이 아니라 뚜껑이 없었던 겁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우고 나와 아침 첫 버스를 기다리며 오늘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 걱정부터 하셨던 날이 있으실 겁니다. 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을 해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삼킨 억울함을 여러분은 아직도 어디에 내려놓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뚜껑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남을 위해 쓴 시간을 딱 3가지만 소리내어 세어 보십시오. 무엇을 고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무엇이 얼마나 얹혀 있는지부터 정확히 보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화면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끄덕임 하나가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을 어디까지 감당할지, 돈을 어디에서 멈출지, 몸에 어떤 신호를 흘려 넘기지 말아야 할지 그 3가지 경계입니다. 개묘 토끼띠 여러분의 관계에는 유독 되풀이되는 부담의 모양이 있고 재물에는 오래 묶여 있다가 한꺼번에 풀리는 자리가 있으며 몸에는 이슬의 물을 타고난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3가지를 하나씩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3년생 개묘 토끼띠 여러분의 관계에는 유독 되풀이되는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손을 내밀면 그 손이 기준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지만 2번째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고 3번째부터는 안 해주면 서운한 사람이 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놓입니다. 명리로 보면 이것은 여러분의 인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흘러 들어갈 자리를 스스로 막지 않는 성질에서 나옵니다. 새벽 이슬은 마른 땅을 가리지 않고 적시지만 어디까지 적실지 정하는 일만큼은 이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경계를 여러분 손으로 쥐셔야 합니다. 도움에는 2 종류가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도움과 다음 도움을 부르는 도움입니다. 병원에 함께 가드리는 일, 급한 하루를 대신 막아드리는 일은 앞의 것입니다.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를 대신 내주는 일, 갚을 계획 없는 돈을 이어서 빌려주는 일은 뒤의 것입니다. 앞의 것은 마음껏 하셔도 좋으나 뒤의 것은 처음 한 번에서 멈추셔야 하고 멈추는 자리를 정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을 끊으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 정이 오래 가려면 한도가 필요하다는 명리의 오래된 이치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계셨던 날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통화 중에는 알겠다고 걱정 말라고 대답해 놓고 끊고 나서야 가슴이 쿵 내려앉으셨던 겁니다.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신 밤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 밤마다 여러분은 상대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명리로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개수의 물길이 아직 뚝을 세우지 못했던 것뿐이고 뚝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목이 여러분의 남은 살림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963년생 개묘 토끼띠 여러분의 재물은 명리로 보면 계속 새어나가는 형국이 아니라 오래 묶여있다가 한꺼번에 도는 형국입니다. 개수는 흐름이 느린 물이라 고이는 자리가 생기면 오래 고여있고 그동안은 아무리 벌어도 손에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묘목이 봄을 만나 뿌리가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그 고인 물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자리가 바로 그 물이 도는 갈림목이며 저는 이것을 흐름의 문제로 분명히 단정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여러분은 곧 손으로 만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도는 자리에 무엇이 함께 모여드는지 아십니까? 물고가 트이는 논에는 반드시 남의 삽이 따라 들어옵니다. 오래 눌려있던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소식을 어디서 듣고 나타나는 사람이 생기고 그동안 연락 없던 이가 안부를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원금은 절대 안 잃는다는 말, 이번 한 번만 이름을 빌려달라는 말, 이 세 가지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좋은 흐름을 망치는 것은 나쁜 운이 아니라 좋은 흐름을 노리고 들어오는 손이며 이 함정만 피하시면 여러분의 물길은 끝까지 여러분 논으로 흐릅니다. 그러니 오늘 지킬 기준을 정해 두십시오. 돈에는 세 칸의 서랍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을 생활의 돈, 둘째 칸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한도의 돈, 셋째 칸은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첫째 칸은 잠그고 둘째 칸은 미리 액수를 정해 그 안에서만 쓰시고 셋째 칸은 아예 열지 마십시오. 보증과 명의와 대여는 얼굴이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일이며 빌려주는 돈은 돌려받지 못해도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나가야 합니다. 명절 지나고 통장 잔고를 보며 올해도 남는 게 없구나 하고 한숨 쉬시던 그 밤이 이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수는 물이고 묘목은 나무이니 여러분의 타고난 상징은 차가운 것과 마른 것에 함께 약합니다.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고 신경을 쓰면 잠이 먼저 달아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 오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신호를 몇십 년 동안 못 들은 척하며 사셨습니다.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아까워 참으셨고 남 챙길 때는 부지런하시면서 자기 몸에는 게으르셨습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소리를 언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라지면 그냥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렇게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실 테고 그중 몇 가지는 아직도 여러분 몸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창을 열어 햇볕을 10분만 쬐십시오. 어깨를 크게 3번 돌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다만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불편이 이어지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평생 궁금해하셨을 대목을 꺼내겠습니다. 분명히 애를 썼는데 결과가 없던 시기, 남들과 똑같이, 아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던 시기가 여러분께 분명히 있었습니다. 명리에는 그 시기를 설명하는 공망이라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지지 가운데 짝이 비는 자리가 생긴다는 뜻으로 노력이 향한 곳과 결과가 맺히는 곳이 서로 어긋나 보이는 구간을 가리킵니다. 다만 출생연도와 띠만으로 한 사람의 이 자리를 확정할 수는 없고 태어난 달과 날과 시까지 갖춘 명식 전체를 봐야 정확해집니다. 그래도 계묘의 물을 함께 쓴 세대에게 공통으로 지나간 구간이 있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지나간 10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밤낮 없이 뛰던 그 몇 해,
남들은 절반만 해도 자리를 잡는데 여러분만 제자리 걸음 같았던 그 몇 해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기는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씨를 뿌린 밭과 열매가 맺히는 밭이 서로 달랐던 구간입니다. 밭이 어긋나 있을 때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그 밭에서 싹이 나지 않고 정작 싹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다른 자리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기른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무너지지 않는 몸의 습관이었습니다. 명리로 보면 그 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뒤에 오는 흐름을 감당할 그릇을 갖습니다. 그 어긋남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게를 열심히 꾸렸는데 정작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손님이 붙었던 일, 자식에게 온 힘을 쏟았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뜻과 전혀 다른 길에서 잘 풀린 일, 그런 어긋남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 허탈하셨겠지만 지금 다시 보시면 결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맺혔던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밭이 내 밭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오래 붙잡고 있었는데 10년째 아무 대답이 없는 일이라면 그 밭은 여러분 밭이 아니고 힘 안 들이고도 자꾸 결과가 붙는 자리가 여러분 밭입니다. 그래서 이 옛말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지킬지 가려내는 자로스라고 남아 있는 겁니다. 비울 것은 이미 대답이 끝난 관계와 10년째 답 없는 기대이고 지킬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판단권입니다. 1963년생 개묘 토끼띠 여러분, 지나온 세월의 결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다른 창고에 쌓여 있었을 뿐이며 그 창고 문이 열리는 자리가 지금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주를 지켜본 결과 이 구간을 지나온 분들은 예외 없이 뒤가 단단했습니다. 그러니 지난 세월을 후회로 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물을 대오신 그 세월을 저는 압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내 이야기다 싶은 대목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겠습니까? 같은 해에 태어난 분들이 서로의 글을 읽으며 자기 세월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묘 토끼띠 여러분의 기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눌려있던 힘이 어느 국면에서 솟구치는지 그 시간표를 읽는 오래된 틀이 명리에 따로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틀을 꺼내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서 계신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통풀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의료, 재무, 법률 결정은 전문가와 살피시고 삶의 선택은 본인 판단을 우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두 이야기에서 1963년생 개묘 토끼띠 여러분의 타고난 물과 나무를 읽었고 사람과 돈과 몸을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시간표를 읽는 명리의 오래된 틀을 꺼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당장 손발로 하실 일과 흔들릴 때마다 붙잡으실 말씀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리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아침에 일어나 앉는데 한참 걸리시던 날, 거울 앞에서 흰머리를 넘기다 손이 멈추셨던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나이 탓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해버리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리로 보면 사람의 기운은 나이를 따라 한 방향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앉고 눌려있다가 다시 솟구치는 오르내림이 있고 그 오르내림을 읽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명리에는 그 오르내림을 읽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운성은 기운이 태어나 자라고 왕성해졌다가 물러나는 성수의 단계를 읽는 전통적인 틀이고, 제왕은 그 여러 단계 가운데 힘이 가장 왕성하게 차오른 상태를 가리키는 이름이며, 대우는 한두 해가 아니라 긴 시간을 묶어 그 사람의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피는 큰 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는 이치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틀로 보면 어떤 해에 왜 그렇게 힘이 안 났는지, 왜 어떤 시기에는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았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게을렀던 것도 갑자기 부지런해졌던 것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왜 늦대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개수는 흐름이 느린 물이고 묘목은 이른 봄에 여린 나무이니 이 둘을 함께 타고난 분들은 명리로 보아 일찍 터지는 자리가 아니라 늦게 차오르는 자리에 놓입니다. 남들이 30대의 자리를 잡을 때 여러분은 아직 뿌리를 내리고 계셨고, 남들이 40대의 결실을 볼 때 여러분은 아직 물을 대고 계셨습니다. 운성으로 읽으면 그 시기는 기운이 없던 시기가 아니라 아직 땅속에 있던 시기이며, 땅속에 오래 있었던 뿌리일수록 위로 올라올 때의 힘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남들보다 늦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시계로 살아오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계는 지금부터가 정오입니다. 지난 세월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힘이 넘쳤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오르십니까? 아마 새벽에 밥을 지어놓고 어두울 때 나가 어두워져서야 돌아오던 시절, 그러고도 잠들기 전에 빨래를 널던 그 시절이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힘이 넘쳐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쓰러질 수 없어서 버티셨던 겁니다. 명리에서 제왕이라 부르는 자리는 그렇게 억지로 버티는 힘이 아니라 봄산에 쌓인 눈이 한꺼번에 녹아 마른 계곡을 두들기며 쏟아져 내리는 힘을 말합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던 물이 어느 순간 바닥을 드러낸 계곡을 가득 채우며 밀고 내려오는 그 장면, 그것이 눌려있던 기운이 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 억지로 버티신 것은 힘이 왕성해서가 아니라 책임이 무거웠기 때문이며, 이제부터 오는 힘은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그 계절이 언제 바뀌느냐를 보는 것이 대운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달과 날과 시가 달라 그 걸음 폭이 다르므로 태어난 해와 띠만으로 어느 분이 지금 몇 번째 계절에 서 계신지를 확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물과 같은 나무를 나눠 쓴 세대 전체의 흐름으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입추를 지나며 더위가 꺾이고 계절의 기운이 돌아서는 이 자리가 1963년생 개묘 토끼띠, 여러분에게는 오래 눌려있던 것이 방향을 트는 갈림목입니다. 무엇이 며칠에 들어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의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등을 밀며 거슬러 걷던 바람이 이제 여러분 등 뒤에서 붑니다. 1963년생 개묘 토끼띠 여러분, 그러니 남은 삶의 핵심은 무엇이 언제 들어오느냐를 기다리는 데 있지 않고 여러분이 무엇을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종이 한 장에 적어 눈으로 확인하시고, 남을 위해 나가는 몫에는 미리 한도를 정해 그 선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밖에서 오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프면 참고 바쁘면 끼니를 걸으며 몇십 년을 버텨온 그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 버릇 하나가 모처럼 돌아선 바람을 통째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운 때문이라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불편한 데가 이어지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서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깨에 얹혀있는 일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이 아니어도 되는 일이 절반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말 꺼내기가 미안해서 괜히 분란이 생길까봐 그 짐을 그대로 지고 오셨고, 그렇게 삼킨 억울함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힘이 남아있을 때 그 범위와 속도를 다시 정하십시오. 집안 대소사에서 여러분이 도맡던 목 가운데 하나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시고, 넘긴 뒤에 서툴게 하더라도 다시 손대지 마십시오. 개묘 토끼띠 여러분에게 남은 진짜 재산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쓰겠다는 판단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실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무엇보다 먼저 동쪽으로 난 창을 열고 바깥 공기를 방 안에 들이십시오. 창이 없는 방이면 동쪽 벽 쪽 커튼이라도 걷고 그 앞에 잠시 서 계십시오. 낮에는 연두빛 물건 하나를 손 닿는 자리에 두십시오. 스카프든 손수건이든 찻잔이든 상관없으니 눈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 번씩 떠올리십시오. 이 마지막 한 가지가 여러분의 저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개수는 차가운 물이고 묘목은 이른 봄에 여린 나무여서 명리로 보면 이 기운을 타고난 분들은 몸을 데우고 속을 채우는 저녁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녁 밥상에는 검은 콩과 대추를 자주 올리시고 잠들기 전에 대추 몇 알 넣고 끓인 물을 따뜻하게 한 잔 드십시오.
이 방향과 색과 음식이 여러분의 운이나 재물이나 병이나 통장 숫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증과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은 본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주를 지켜본 결과 흐름이 돌아선 뒤에 무너진 분들은 예외 없이 서명 한 번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서실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어디인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현관 앞에 쌓아둔 짐이나 몇 년째 그대로 놓인 상자가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옛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두고 풍수라 하여 집안에서 사람의 눈길과 발길이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살폈습니다. 막힌 자리를 트면 드나드는 사람의 마음도 트인다고 본 것인데, 이는 효과를 보장하는 처방이 아니라 생활 시선을 바꾸는 작은 루틴입니다. 오늘 저녁 현관에서 방까지 걸어 들어오는 길에 발이 걸리는 물건 하나만 치워 보십시오. 매일 지나다니는 그 길이 트이면 집에 들어설 때 나오는 한숨의 무게부터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붙잡고 사실 확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내 몫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 둘째, 나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지고 간다. 아침에 창을 여실 때 첫 번째 말을, 저녁에 물 한 잔을 드실 때 두 번째 말을 소리내어 한 번씩 해보십시오. 앞에 말은 평생 뒤로만 밀려있던 여러분의 자리를 앞으로 끌어와주고, 뒤에 말은 거절하지 못해 무너지던 그 순간에 여러분 대신 선을 그어줍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눈물은 약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온전히 쓰신 하루가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아마 손가락으로 꼽기도 전에 없다는 대답이 먼저 나오셨을 테고, 그렇게 대답하시면서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셨을 겁니다. 남들 다 자는 밤에 혼자 앉아 가슴을 치던 그 시간을 저는 압니다. 1963년생 개묘 토끼띠 여러분, 남은 삶의 진짜 반전은 무엇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내 존엄과 내 판단과 내 경계를 내 손으로 되찾는 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헛되지 않았고 이미 잘 살아오신 겁니다. 김민수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큰 힘이 됩니다.